버튼더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스코치아의 일정 그리고 리라프 그라티닙이 이번에 이상 발표를 하죠. 자, 요 이상 데이터가 잘 나온다 라고 하면은 주가는 상당히 기대감으로 반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반등할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 일정을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다가오는 이 일정에 쭉 걸쳐 있는 게 500억 풋옵션이라는 생명과학의 이 부분이 또 걸쳐 있죠. 자, 이 부분이 이제 대립하는 그런 모습이 될 거다라고 좀 보입니다. 근데 이 500억은 아마도 HB가 상당히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해결을 할 거다라고 예상이 좀 됩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 풋옵션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위축이 많이 되겠죠, 아무래도. 근데 위축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어차피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걸 돌려 막을 수 있는 그런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가남에 대한 부분은 지금 기대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듯한 이런 멘트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불안하지만, 그래도 이 리라프 그라티닙 이라는 이 부분이 또 상쇄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또 재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함께 하실 분들은 010-2288-13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라프 그라틴이 담가남 최종 데이터 베일을 벗는데, 자, 언제 벗느냐? 자, 내년 초라고 하고 있죠. 아스코치아에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경쟁 약물 대비해서 효능, 안전성 입증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자, 얘가 데이터가 상당히 잘 나온다 라고 하면은 이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이상까지 하고 FDA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죠, 현재. 그래서 HLB 내년 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스코치아에, 자, 이게 언제 열리느냐? 1월 8일부터 열립니다. 1월 8일. 1월 8일부터 1월 10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다. 자, FGFR 억제제 치료 이력이 없는 FGFR2 융합재별 담관암 환자군에서 리라프 그라티닙의 유효성과 안전성, 이 부분에 대해서 초록을 구두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초록은 리라프 그라티닙 원 개발사 릴레이 테라피틱스가 수행을 해온 거다. 그래서 임상 이상 최종 데이터를 담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발표했을 때 데이터 좋다라고 하면 소식이 많이 나오겠죠, 뉴스로. 앞서 중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된 리라프 그라티닙 치료 효과와 안전성 프로파일이 최종 데이터에서도 유지될지가 관심이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잘 나오면 상당히 또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간 데이터에서 ORR을 달성했죠. 달성한 상황이고, 지금 기전은 상당히 좋은 그런 기전이고, 시장의 규모는 2030년도가 되면은 1조까지 커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2200만 달러밖에 안 되지만 2019년도, 근데 2030년도가 되면 아주 커지죠. 1조 시장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FGFR2 융합 재별 담가남 시장은 3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5천억 가까이는 되겠죠. 5천 좀 덜 되게. 삼성 회사는 담관암에서 리라프 그라티닙 승인을 받은 뒤에 FGFR2 변형 고형암 전반의 암종 불문 치료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잘 되면은 앞으로 쭉 연결해서 췌장암, 비소세포 폐암, 유방암 등 FGFR2 변형 고형암 전반에 대해서 효능 및 안전성도 시험하는 중이다. 자, 이런 상황이라서 이 소식이 이제 잘 나오면 아주 좋은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언제 시작을 하느냐? 1월 8일부터 1월 10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자, 지금 이 포스트 발표는 1월 9일 날 진행이 될 예정이다. 그래서 리라프 그라티닙에 관련 일정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공개는 안 되었지만 아마도 1월 8일이나 9일 정도에 아마 될 겁니다. 1월 10일 마지막 날
될 가능성보다는 8일이나 9일 정도에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자 10일 날은 토요일 학회 종료하고 구도 세션 발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근데 구도 발표이기 때문에 10일 날 뭐 할 수도 있겠죠. 10일 날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이제 8일부터 시작이 되면 이 기대감이 좀 나타날 수 있겠죠. 실제로 발표는 자 8일 아니면 9일 아니면 11일 텐데, 사실 뭐 이게 발표가 되는 게 어쨌거나 1월 9일 주말이죠. 장이 끝나고 나서 이 데이터가 이제 뉴스로 나올 겁니다. 장이 끝나고 주가에 반영이 되는 부분은 좋다 안 좋다에 따라서 1월 12일 월요일 날 반영이 되겠죠. 9일이나 10일 날 어차피 저 미국에서 하기 때문에 주말인 우리나라는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발표가 되고, 그러고 이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소식이 뉴스로 나오고 주말에 나오겠죠. 주말에 뉴스 나오고 주가에 반영되는 것은 1월 12일 날 반영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신청한다 안 한다 이런 소식이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이 리라프그라티닙이 이 결과가 데이터가 잘 나온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새로운 또 모멘텀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좋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또 주가를 어느 정도 받쳐주는 역할을 충분히 또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리라프그라틴이 데이터 좋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이렇게 주가를 유지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1월 12일 요 주간이 되면은 이제 리보세라니 함넬리수맙 이 부분은 리라프그라티닙에 대한 이런 소식들이 막 나온다 그러면 여기 좀 묻힐 가능성이 있겠죠. 묻히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안 나올 것 같으면. 그럼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 이제 1월 넷째 주가 되죠. 셋째 주가 된다면 이제 여기 1월 셋째 주까지 넘어가 버리면 이제는 이 기대감보다는 가남 신청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두려움이 훨씬 더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과 또 이거 딜레이가 되겠구나 라는 이런 두려움, 불안감 이런 게 이제 크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1월 셋째 주에 넷째 주에 소식이 안 나온다 그러면 넷째 주, 다섯째 주 가면 갈수록 여기에서는 분위기가 상당히 좀 쌓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나와주는 게 좋다. 나와주는 게 좋은데, 자, 이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중간에 요게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데이터가 좀 잘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 재료 가지고 주가를 한번 올려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전략을 좀 잘 짜는 게 중요합니다. 이 구간에서. 자, 그리고 지금 이 HLB에서 나온 소식을 보면은 상당히 좋지 않은 소식이 나왔죠. 이거는 지금 이 내용은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요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죠. 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리버캄넬 언제 신청하느냐 요거죠. 언제 신청하느냐 인데 요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업계는 이제 HB 관계자도 안 나오죠. 업계는 HB 관계자는도 아닙니다. 업계는 병역요법이 이르면이죠. 이르면 1월 달에 재신청 절차를 밟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되죠. 자, 이런 상황이니까 이르면 1월, 늦으면 2월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럼 2월 달이 되면은 이르면 2월 재신청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측된다. 거의 뭐 계속 이게 반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또 2월에 안 됐다. 3월이 되면 이르면 3월에는 재신청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 4월이 되면 이르면 4월에는 재신청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이런 말이 계속 이 숫자만 바꾸면 되죠. 이르면 5월, 6월, 이르면 7월, 이르면 8월, 이르면 9월, 이르면 10월 이렇게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HLB가 계속해서 이제 이 제때 진행을 하지 못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5월달에서 12월달에서 1월달로 밀렸는데 이제 이러면 1월로 밀려버리는 상황이다. 1월이 안 되면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이르면 2027년 1월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너무 명확하지 않다. 항서작에 뭐 진행되는 상황이 뭐 정합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지금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거는 이 리라프그라티닙에 대한 이런 소식이 중간에 대체를 할 수 있겠죠. 자, 리보세라니 간암에 대한 부분은 잠깐 좀 잊으세요. 항서가 하는 거니까 좀 잊어버리고 우리에게는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리라프그라티닙 이 데이터 잘 나왔기 때문에 이거 신청하고 암중 불문으로 가겠다. 자연스럽게 또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자, 위암에서 나노코파스로 자연스럽게 넘어갔다가 나노코파스에서 자연스럽게 간암으로 넘어갔죠. 간암에서 자연스럽게 리라프그라티닙 담간암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도 이렇게 잘 스무스하게 넘어가서 주가가 어느 정도 잘 유지가 되기만 해줘도 다행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은 거는 신청을 해야 된다. 항서에서 준비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너무 중요하죠. 항서의 보안이 이렇게까지 철저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뭐 진행하고 있는 게 정말로 진행이 잘 되고 있다면 많을 텐데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위태위태하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렇지만 이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또 요 재료 가지고 또 올려주는 흐름이 또 얼마든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간암은 모릅니다. 이거는 모르기 때문에 1월 끝나기 전에 이거는 1월 10일 정도에 11일부터 주가에 반영이 되겠죠. 11일부터 주가에 반영이 된다면 12일부터 반영이 된다면 여전히 1주, 2주, 3주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 이제 이것도 좋네. 그리고 여기에 또 간암 신청도 이제 다가온다. 이렇게 해서 주가를 또 올리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 그러면 요 구간에서 어쩌면 정말 좋은 정말 매도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도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큰 그림을 그리고 전략을 좀 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래도 이런 소식이 또 중간에 받쳐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12월 달에서 1월로 밀린 상태고 밀어놓고 그 다음에 리라프그라티닙에 대한 이 부분으로 또 커버가 가능하게끔 또 이렇게 겹치게 오버랩 되게 만들어서 이렇게 좀 뒤로 밀리더라도 새로운 게 나타나고 밀리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안정적이죠. 주가에는. 자, 그런데 이제 12월 30일부터 시작되는 게 HL생명과 풋옵션 500억이 시작이 되죠. 요 기간 동안에 계속 진행됩니다. 리라프그라티닙에 대한 이 기대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구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 풋옵션 부분은 계속 이 구간이다. 1월 26일 날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럼 1월 26일, 7일, 8일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이제 간암에 대한 부분도 마무리가 되겠죠. 상당히 뭔가 얽히고 설켜 있는 이런 부분인데 중간에 이제 리라프그라티닙이라는 부분은 아주 기대가 되는 좋은 호재가 끼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